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영화하는 민입니다. 우후. 미니님 네. 치앙마이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여긴 치앙마이입니다. 들리시나요? 치앙마이는 현재 매우 덥습니다. 뭐지 이거 북한 리포터인가? 지금쯤이면 아마 치앙마이에서 글을 쓰고 있을 텐데 제발 한 글자라도 썼기를 바라며. 진짜요? 시나리오? 네, 제가 시나리오화 하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 소설책을 시나리오화하는 그 작업을 가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 진짜? 제가 아는 PD님에게 약속을 해가지고 한 달 안에 그걸 해야 되는데 미니야 놀고 있다면 얼른 노트북을 열어라. 와우. 아 놀면 안 되는데 해야 돼요. 궁금하다. 시나리오를 어떻게 책 소재가 뭐예요? 미국 가니 뭐라고요? 미국 뭐? 뭐지? 미국 가는 저희 같이 하와이였잖아. 하와이 가는 이야기. 그거 말고 또 딴 얘기. 그러니까. 딴 소설. 아. 딴 소설로. 근데 이게 아직 이 소설을 또 영화화 하려면 판권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작사 뭐 브리핑을 해라. 니네가 무슨 제작사고 어떻게 만들 거고 막 이런 것까지. 와우. 그래서 제작사부터 찾아야 되는구나. 대박이다. 판권 사기도 전에 지금 그래서 시나리오화 먼저 해서 제작사를 잡아서 그렇게 판권을 사야 아니 될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투자하는 거네. 그쵸. 투자를 내가 내 시간과 내 노동을 투자를 해서 일단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쵸. 해보는 거네. 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까 돈은 제작사에서 낼 테니 어. 내 노력과 시간 정도야. 쓸 수 있다. 그럼 해야지. 전 또 마감이 있어야 잘 일을 끝낼 수 있어서 그래 보여요. 치앙마이 한 달은 나에게 마감이다. 언제 가죠? 언제 가서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치앙마이에? 제가 9월 18일 날 가서 뒤는 없어요. 못 끝내면 못 오는 거예요. 우리 한 3년 뒤에 보는 거야, 그럼. 영영 못 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잡으러 간다. 연락봉 따위 하면서 뭐 팔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와, 저는 아마 이 방송에 나가는 날이면은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제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좀 빠져가지고 맨날 싸대기 맞고 있거든요. 그 책 그 저자한테. 그게 진짜 반성하게 만드는 책이어가지고 저의 생활 패턴을.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결심들을 했냐면 일단 차를 빨리 팔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올 봄에 이카니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카니를 이제 SK 엔카에 올려가지고 지금 연락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아마 그 중에 한 분이 구매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이 차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사무실도 제가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네, 렌트프리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3개월 렌트프리에 월세도 임대료도 좀 저렴하고 그래서 집에서 제가 망원동 사무실까지 평균 1시간 걸려요. 근데 차로 한 5분 거리?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일단 계약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출을 줄이고. 저는 박수 쳐드립니다. 이게 다 세이노 씨가 가르쳐 네. 주신 거예요? 세이노 씨한테 맞아요. 싸대기를 한 100만 대는 맞았거든요. 저도 추천을 해주셔갖고 인제 보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맞을 일만 남아서 아 진짜 뭐지 미니멀한 삶을 네,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씩 줄여가고 있어서 일을 또 그 사이에 받아서 열심히 또 달리고 있지 않을까. 이 방송에 나가는 그 주간에는 열심히 또 촬영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저번 달이죠. 방송 나가기 전 9월 달에 정말 용한 점집에 갔다 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데 사는 거에 치여서 사실 아무것도 못 하다가 뭔가 채워지지 않은 뭔가 나의 부족한 그걸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뭐 일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제 그걸 좀 채워야 되지 않나. 더 머리가 붓기 전에. 그래서 사실 그 과정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좀 필요한 시간 같아서 되든 안 되든 일단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볼까 해서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일도 엄청 바쁘겠지만 시간을 쪼개서 좀 공부를 시작하고 있지 않을까.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계획만. 근데 뭐든
해야 돼. 맞아요. 일단 그러면 시작이 진짜 반이라는 말이 맞아요. 음. 어. 정말 공부는 끝이 없군요.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들 아시겠지만 10월이면은 천고 마비의 계절. 진짜. 살이 찌는 계절. 예. 이미 쪘지만. 그리고 독서의 계절. 그치. 그리고 영화 감상의 계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팟캐에서 이렇게 다루는 책과 영화 같이 꼭 보시고 저희 팟캐 들어주시고 후기도 꼭 남겨주시는 그런 풍성한 가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디스코 자키 같아요. 러브 유어셀프. 그 두 번째. 이번에는 저희가 이 영화 I Feel Pretty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 이 영화 원래 알고 계셨나요? 좀 저는 재밌게 보셨어요? 개봉하자마자 봤거든요. 저도요. 너무 왜냐면 입소문이 타기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입소문을 퍼뜨린 게 접니다. 파라리 여기 있었구나. 정말 재밌었던 게 일단 진짜 웃겨요. 계속 빵빵 터지면서 봤고 이게 사실 좀 팝콘 무비스럽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감동적이면서 재밌어서 되게 좀 뭉클한 부분도 있었고 연기들을 배우들이 다 잘해요. 맞아. 그리고 뭐 미셸 윌리엄스도 너무 잘했고 에미 슈머도 당연히 너무 잘했고 저는 거기 나오미 캠벨이 또 맞아요. 카메오로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어갖고 잘 어울려. 연기도 꽤 잘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제가 그때 보고 좀 이제 언니들하고 얘기할 때 언급만 되다가 이번에 이제 제가 팟캐를 한다고 그러면서 몇 명한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 영화가 너무 슬픈 영화라고 또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 다시 봐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떤 건지 좀 알겠다 싶어서 좀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슬프다고 느꼈던 감상 포인트도 듣고 싶다. 그러게. 진짜로 예뻐진 게 아니어서 그런 건가? 이따가 공개할게요. 오케이, 이따 얘기해요. 저는 이 영화가 원래 제 웃음 버튼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저희 눈물 버튼 영화도 있고 웃음 버튼 영화도 있는데 이건 웃음을 담당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게 이번 달에 이제 제가 책과 영화를 정한 차례 왔을 때 고민 없이 이 영화가 그냥 바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너무 무겁지 않은 그런 책이랑 밝은 영화를 하고 싶어서 결국 밝은 책을 선택하는데 실패했지만 이 영화는 언니들이 진짜 크게 웃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았고 이 영화가 좀 뻔한 스토리 아닌가 싶었었는데 처음에 저는 보기 전에는 예뻐진 줄 알았는데 사실 나는 그대로고 내 눈에만 내가 예뻐 보인다는 설정이 저는 되게 신박했어요. 맞아. 그게 이 영화의 저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갑자기 어느 날 진짜 번개를 맞고 내 몸이 바뀐다거나 내 얼굴이 바뀐다거나 뭐 누군가의 몸이 서로 뒤바뀐다거나 뭐 이런 식의 설정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는 그대로인데 나의 생각만 바뀐다는 거야. 맞아. 되게 흥미로웠어요. 되게 재밌게 봤고 그래서 맞아요.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뛰어난 패션 센스의 매력적인 성격이지만 통통한 몸매가 불만인 주인공 르네가 있습니다. 예뻐지기만 하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도 헬스클럽에서 스피닝에 열중하던 르네가 미친 듯이 페달을 밟다가 헬스클럽 바닥에 이제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머리를 부딪히는데 그러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얘 눈에는 예전의 르네 얼굴이 아닌 자기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예쁜 여자가 거울 속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못 알아보겠지. 나야, 나 맞아. 막 이렇게 설득하는 걸 보니까 르네 눈에는 지금 예뻐진 르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예쁜 사람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아름다워진 이제 외모를 마주하고 엄청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평소에 동경하던 그 화장품 회사에 그 안내 접수원, 리셉셔니스트라고 하나? 굉장히 그 회사의 얼굴이잖아요. 딱 그 문이 열리자마자 그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 자리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탁소에서 만난 남자한테 번호도 자진해서 따입니다. 그렇게 너무 웃겼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외형 그대로의 르네는 자신감 하나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요. 과연 그 끝까지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을지. 두둥. 그래서 이 주인공 르네는 진짜 매력적인 여성인데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매사 소심하고 좀 작아지거든요. 언니들이 보기엔 르네가
어땠어요? 그 원래 르네도 예쁘고 매력적이지 않았나요? 저는 사실 그 정도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얘가 그 스피닝 그 운동도 찾아서 열심히 하고 다니고 또 친구들도 그렇고 그 동료하고의 관계에서도 노력도 많이 하고 해서 뭔가 최소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 주변에서 그냥 우리 같이 얘기하는 친구들 같이 편하게 봤고 자신감을 갖고 나서의 르네도 그냥 좋았던 건 너무 웃겨서 진짜 그 후에 르네는 맞아. 그 본인이 뭔가 깨달음을 갖기 전까지 그냥 웃길 일밖에 없어요. 그 진짜 배에 꼭 잡고 웃겨서 좋았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 원래 이 배우 에이미 슈머 자체도 그렇게 못생긴 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이쁘던데요. 귀여워요. 다만 배우치고는 덩치가 좀 있는 편. 근데 그게 사실은 아름다움이나 뭐 매력과는 사실 저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충분히. 근데 이 배우가 실제로 영화 뭐 대본도 쓰고 그리고 뭐 제작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 자기가 캐스팅된 영화에서 어떤 제작자가 우리 영화엔 65kg가 넘는 여자는 나올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되게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건강이 되게 나빠졌대요. 그래서 배우가요? 이 에이미 슈머가 에이미 슈머가 그래서 자기가 영화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내가 제작자가 된 계기가 내가 이렇게 배우로서 남이 원하는 외모에 나를 맞춰야만 한다면 멋있다. 내가 원하는 나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내가 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조금 이런 외형과는 상관없는 아름다움을 이 배우 자체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이 자신감을 갖기 전에 르네도 옷도 되게 예쁘게 잘 입고 맞아요. 잘 꾸며요. 근데 그 본인이 가진 컴플렉스 때문에 조금 작아질 뿐이지 근데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겠거든요. 너무 잘 알겠어서 괜찮아 너 예쁘다니까라고 막 이렇게 좀 옆에서 말해주고 싶은 내 자신감을 장착한 르네는 정말 맞아. 폭주 기관차 그래, 그 자체. 맞아. 아니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얘가 농담인 줄 알고 되게 웃고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지 왜 이러지? 아유. 자꾸 영화 속 장면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맞아. 그 스피닝을 하다가 이제 자전거에서 떨어지고 르네는 이제 거울 속에 자신이 미친 듯이 예뻐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설정 너무 좋아. 그리고 이 미친 자신감을 장착해서 직장도 옮기고 남자한테 대시도 하면서 핫걸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사실 르네 외모는 바뀌질 않았는데 그녀가 나는 예뻐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일이 그리고 사랑이 좋은 방향으로 풀립니다. 언니들은 자신감으로 나의 매력을 어필하면 일도 사랑도 쟁취할 수 있다. 라는 이 영화의 메시지에 동감이 되시나요? 이것 때문에 슬픈 영화라고 기억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 지인이? 아니요 그거는 결말을 말하고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너무 물 흐르듯이 르네가 원하는 핫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현실이라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씁쓸한 포인트가 여기 있긴 했거든요. 되게 재밌고 되게 즐겁고 되게 호탕한데 진짜 자기 외모에 너무 자신이 없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매력을 못 느끼는 외모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자신감만 장착했을 때 이게 뭔가 내 생활과 삶과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살짝 물음표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에게 좀 즐거움이 컸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점 그러나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자신감이 있고 없고는. 그치. 여기서 그냥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 미치겠어요. 아니 왜냐면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의 입장은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인상을 남기는데 물론 외모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사실 점점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뭐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나 나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를 임하는 방식이 더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이 나한테서 보는 거는 외모보다는 그 이상의 걸 보는 건데 그 넘어선 걸 보는 건데 사실 그 본인의 껍데기 좌지우지 되는 건 사실 스스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말에서의 영화 속이라면 그 르네의 깨달음이 좀 이해가 됐지만 제가 이런 감상을 친구랑 나눴을 때
그 친구의 말은 현실은 전혀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친구는 외모에 크게 뭐 자지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누군가가 정말 내가 너무 이런 미적인 거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커서 내가 원하는 몸무게로 살도 빼고 성형수술도 해도 그 자존감과 자신감이라는 거는 이 영화에서의 캐릭터처럼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막상 그 내가 원하는 걸 가졌다고 해도 이 세상은 나에게 나의 자존감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도 그 스피닝에서 만났던 완전 쭉쭉빵빵한 모델 나오는데 멜로리 여자의 그 흑발 네, 모델, 멜로리 그쵸? 네. 그 친구는 보니까 나중에 영화에서 남자한테 차여요. 그리고 울고 맞아. 있는데 르네가 가서 위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해를 못해. 네가 차였다고? 그치 뭐 레알이냐 이 느낌으로 물어봐. 말이 돼? 근데 이제 얘가 난 자존감이 너무 낮다 막 그러면서 맞아. 얘기하는데 얘가 또 네가? 네가 너무 미친 거 낮다고? 아니야? 근데 제 친구의 말은 그게 여자한테는 현실인 건데 그냥 영화에서는 그냥 이 외모가 전체에 다고 근데 그 후에 이뻐져도 별게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씁쓸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뻐져도 그 자존감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 엄청 현실적인 분이시네. 저는 약간 다른 이유일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내 얼굴이 빨개지는 항마력이 필요한 장면들이 좀 있어요. 있어요. 대리 수치. 대리 수치. 막 눈을 이렇게 가리고 싶은 르네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너 그 정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장면들 때문에 저는 좀 슬펐나? 그렇죠. 그런 게 포함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어떤 한 여자의 좀 발악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근데 진짜 그냥 가볍게 보면 너무 내 눈에 내가 너무 이쁜데 어떡해. 걔는 그걸 뭐 표출해야지 막 풀리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이런 장면 진짜 우리가 괜히 약간 어떡해. 하지마. 아니야. 스탑. 이 영화의 매력 좀 이런 건가? 맞아요. 제발. 그게 막 괴롭다기보다는 그만해. 내 몸이 구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거, 너만 모르는 거. 그런 재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외모에 불만을 가지고 소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못 한다면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쟁취할 수 없다는 건 그럼요. 그건 맞아. 확실하니까. 맞아요. 근데 자신감을 갖는 게 말처럼 진짜 쉽지는 쉽진 않잖아요. 않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가끔 보면서 저는 외형의 아름다움이 다는 아니다. 자신감을 갖자라고 스스로한테 얘기를 하는데 며칠은 못 가요. 짧게 짧아.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봐줘야 되는 영화다. 아, 그래 외모가 다가 아니야. 그러고서는 또 그냥 러닝머신 뛰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항마력이 필요해도 뭐든 하는 게 낫다.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영화 진짜 미친 듯이 웃으면서 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세탁소 장면인데 이 언니들이 기억하는 재밌는 장면이 혹시 또 있으신가요? 세탁소 장면 너무 그러니까 좋지 않았어? 저도 세탁소 장면이 제일 재밌었고 저는 또 이제 거기서 세탁소에서 만난 에단. 남자 에단하고의 대화 중에서 저는 사실 이제 이 영화 하기 전에 언니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보면은 르네가 우리 같이 예쁜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그 쓰레기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자기의 확신 차 있으니까 에단이 이런 말을 해요. 나랑 어린 시절 바꾸자. 맞아. 나 그 말이 너무 저 그 말이 됐어. 제일 웃겼어. 그걸 듣고서 항상 좀 비슷한 사람 만날 때 저 이 얘기 맨날 쓰거든요. 나랑 어린 시절 바꾸실래요? 이렇게 많이 쓰거든.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 르네가 하는 일이 자기가 그 본사가 좀 뷰티 상품을 다루는 그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백업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올리고. 그래서 사무실이 차이나타운의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정말 좀 되게 쿰쿰한 쿰쿰한 그런 지하에 내려가서 자기 어떤 남자 직원하고 자기 둘이 일을 하는데 항상 몇 시가 되면은 레포트를 작성해서 이제 하는 게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미에 대한 그런 굉장히 로망이 굉장히 있고 아름다움에 대한 그래서 그 본사에서 일을 하는 게 꿈인데 어느 날 출근을 해봤더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온라인상으로 이제 백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보고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은 그건데. 그래서 그걸 본사에 자기가 전달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직접 찾아가는데 그 회사에는 또 그 회사에 이제 그 얼굴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회사의 운영진 중에 한 명이 미셸 윌리엄스 나오는데 엄청 아름답잖아요. 아들도 엄청 에이버리. 잘생겼어. 에이버리. 근데 거기 딱 가면은 리셉션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화장 진한 이제 아가씨가 앉아갖고 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 여자한테 너 너무 좋겠다. 이런 데서 일을 하다니 너무 막 그런 걸 뱉어요. 뱉고서 여기서 일하는 게 자기의 또 꿈인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사건으로 내가 아름다워졌다라는 이제 그 착각을 갖게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회사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 리셉션 자리에. 그러고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 이제 원래는 이 직장은 그 리셉션은 모델을 하거나 다른 이제 업계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관련 업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냥 거쳐가는 통로에 불과한 건데 의뢰에 불과한 건데 얘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에 갔더니 그 미셸 윌리엄스 에이버리에 앉아 있고 뭐 직원인데 나오미 캠벨. 나오미 캠벨은 진짜 유명한 슈퍼모델인데 그 둘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면접을 보는데 둘이 너 여기 왜 왔지? 그렇지. 라는 표정을 그런 보는 거. 느낌으로. 왜지? 그랬더니 뭐지? 이러면서. 너 왜 여기 지원을 했어? 너 근데 이제 얘가 받아들이는 건 왜 너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여기 리셉션을 지원해? 그러니까 I know. 오해할 수 있겠지. 그치 뭐 모델링도 나의 옵션 중에 하나를 두고 있어. 내가 일하다가 모델한다고 그만둘까봐 걱정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거. 저는 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나오미 캠벨의 표정이었던 거예요. 나오미 캠벨을 보다가 모델링 옵션 두고 있어 그 말을 나오미 캠벨이 잘못 들었나? 뭐라고? 약간 이런 당황한 맞아. 표정이 저는 거기 영화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나오미 캠벨이 굉장히 현실적이게 당신은 여기 적합하지 않아 라고 바로 얘기해요. 대놓고. 그 그랬더니 옆에서 물론 알아. 그렇지. 내가 난 지금 더 받는 나무스러워. 연봉보다 더 낮게. 그리고 너 뭐지? 나는 여기서 그냥 난 이게 꿈이라고. 근데 너 또 너무 설득력 있게 그렇지. 너무 설득력 있게 너의 최종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나는 여기서 일하는 거. 그게 나의 최종 꿈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에이버리가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뻐서 된 걸로 착각을 하겠지. 놀랬지 이것들아 이러면서. 근데 저는 미셸 윌리엄스가 진짜 연기 잘한다고 생각했던 저도요. 게 거기서 그 장면에서 대사가 거의 없는데 정말 표정 하나로 이게 거부감이 아닌 정말 궁금함. 쟤 뭐지? 근데 얘한테는 미셸 윌리엄스도 그 회사의 이제 뭐 CEO 뭐 그쵸, 그런 네. 경영자인데도 할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쵸, 거죠. 어떻게 그쵸. 보면. 뭐 루이비통 아들 딸 그런 같은 느낌인 그런 거야. 느낌인 건데 자신감과 자존감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이 그쵸. 사람도 그 위치에 올라가 있고 그치. 그런 외모를 갖고 있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애기톤. 모기 목소리가 가지고 하이톤이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와 자존감을 이렇게 떨어진 상태였는데 르네가 생긴 애가 와가지고 너무 자신감 있게 그치. 모델 내가 1000%도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여기서 일하겠다고. 그게 내 꿈이라고. 이러니까 너무 자기한테 없는 모습을 그래. 본 것 같아, 어. 르네한테. 그래서 딱 르네를 채용하기로 하는 모습에서 그 과정에서의 그녀의 그 표정 하나하나가 저는 이 몸짓도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 대사 없이도 사실 그렇게 연기가 맞아. 정말 쉽지 않은데 진짜 이 여자가 연기 진짜 잘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제가 흥미로웠던 게 그 자신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충분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없는 것만 생각하지. 나한테 네, 없는 거.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부족한 거.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들까지 들었냐면 너무너무 예뻐.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여성인데 그래서 늘 남자들의 대시를 받아. 근데 얘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나를 알고 나면 나한테 금방 질릴 거야. 그런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나는 내가 예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적어도 배부른 소리하고 하지. 진짜. 기대는 없이 나의 어떤 속에 있는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가와주지 않을까 막 이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멜로리도 그런 비슷한 캐릭터인 거예요. 되게 아름다운 여성이고 누가 지나가도 다 한 번씩은 돌아보는 그런 여성인데 이 여성도 자기가 차여서 자존감이 바닥을 찍을 때 그렇잖아요. 이 르네가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니 이런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근데 나에게 자신감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그냥 누구나 흔하게 우리가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볼 때는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넘치는 그런 르네가 신기한 거지. 그래서 르네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궁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미처 앞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게 자신감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는 있다 싶은 게 그냥 궁금해져요. 도대체 이 사람의 자신감의 원천은 뭘까? 에단이에서 계속 물어보잖아. 그 자신감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리고 여기서 또 그랜트라는 그 에이버리의 남동생 남동생도 르네에게 반해요. 그러니까 반한 이유가 아마 에이버리는 한 번도 이런 스타일의 여성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늘 늘씬한 브라질 미녀들 하고 데이트하고 그랬는데 아니 리셉션에 이렇게 통통한 여자가 너무 자신감 있게 막 자기를 막 휘어잡아. 그러면서 막 자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섬세함이 있어. 이 르네는 다른 사람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섬세함.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해, 어떤 걸 되게 선호해 그런 것들을 챙겨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되게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자신감 플러스 섬세함이 있는 여자.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지. 그리고 에이버리도 마찬가지로 궁금해져서 결국 채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장면들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 르네가 자신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행동의 차이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나 뭐 기운 같은 거 그리고 호감 같은 걸 확 높이 사는 그런 과정들 그거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그럴듯하다.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장면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생각해보면 예쁜 여자들도 좀 피곤할 것 같은 게 예쁜 여자들이 자기 예쁜 거 알 때 조금 재수없잖아요. 근데 예쁜 여자들이 그렇게 난 자존감이 그것도 없어. 재수없지. 그것도 어떻게 해도 재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 살기 힘들겠다.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뭐 알잖아. 알아? 이렇게 해도 싫고. 그치. 또 안다 그러면 왜 저래. 이러고. 저는 에단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신감을 갖기 전에 르네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아이고 그리고 되게 남성스럽지 못한 거를 조금 자기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 자기는 마초적인 그런 게 싫어. 근데 남자도 좀 페미닌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만 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건 조금 부끄러워하는 사람인데 이 세탁소에서 번호가 뭐예요? 라고 했는데 내 번호 줄게. 폰 내놔도 아닌데 되게 경계하잖아요. 대기표였는데 엄청 경계요 애단이. 왜 이러지? 근데 뭐 거의 반 강제로 번호를 이제 르네가 따이고 근데 당연히 연락 안 하지.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르네가 먼저 전화해서 뭐 부끄러워서 전화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까 내가 먼저 연락 누군지도 몰라. 근데 누구세요? 누구? 세탁소에서 만난 르네요. 이러고서는 이제 그 놀이공원에서 만나는데 뭐 내가 연락해서 놀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당신이 무서워서 나왔다. 나 너무 귀여웠어. 근데 저는 그 배우도 너무 연기를 잘하고 정말 진짜. 그리고 그렇게 그 외모 자체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을 것 같은 외모야. 그렇게 폴로 티셔츠에 배 좀 나와갖고 이렇게 크로스백 하고 줌바 추러 다니는. 정말 그 무해한 인상. 근데 저는 그런 약간 너드 스타일? 그런 스타일도 좀 귀여워하고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 남자도 엄청 자존감이 떨어진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여서 너무나 그 자신을 사랑하고 막 자신을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는 르네에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죠. 처음엔 좀 무서워했다가 그리고 그 항마력 테스트의 상은 그 젖은 티셔츠 콘테스트를 보게 돼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다시 보다가 이걸 점프를 해 말어 막 이랬는데 점프했거든요. 너무 유명해서. 이거 어떡해. 아니 상황이 뭐냐면 이제 같이 데이트를 할 때 어디 갈까 하다가 저기 가자 한 데가 비키니 콘테스트가 일어나는 데였던 거야. 근데 갔는데 정말 쪽방한 미녀들이 다 참가 신청해서 다 여기 올라가 있어. 그런데 정말 이 애단이 얘가 갑자기 하려고 티셔츠를 걷기 시작하는 거야. 바지를 접기 시작하는 거야. 부담스러워.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미 애단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 대리 수치. 안 돼. 하는데 거기 무대에 올라가서 찢어놓는 거야. 무대를 찢어. 저 장악해버렸어. 그래서 더 웃겼던 건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거기서 1등 못해. 1등은 못해. 다른 정말 쪽방한 미녀가 했는데 얘는 한 거 없어. 왜냐면 자존감이 일단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애단이 안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니야.
아까 반응 봤잖아? 내가 1등이나 마찬가지인데 원래 이런 대회는 내정이 돼 있다. 커넥션이 있다고.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야. 그때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너의 어린 시절은 어땠지? 그러니까 더 반했어. 나랑 어린 시절 바꿀래? 진짜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겨. 진짜. 진짜. 이 르네는 잘생긴 회사 간부 이제 그 에이버리 남자 에이버리한테 대시도 받고 평범한 남자의 에단과 연애도 하게 되는데 에단은 르네한테 너는 자신에게 확신이 차 있어 보여서 좋아. 세상엔 자신의 부정적인 면에 집착해서 근사한 점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늘 당신을 봐왔고 나에게 넌 제일 예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왜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이 예쁘다고 하는 여자는 안 예뻐. 거기 속지 마라고 하잖아. 언니들이 생각하는 예쁜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이 남자 저는 제가 뭐 남자 비하하는 건 남성 비하는 아니고 대부분 이건 그 남자들 사이의 정설 아닌가? 여자가 예쁘다고 한 여자는 예쁜 여자 아니고 귀엽다고 한 여자는 못생긴 여자다라고들 하던데. 근데 뭐가 다를까요? 남자들이 말하는 예쁜 여자와 여자들이 말하는 예쁜 여자는 뭐가 다른 길래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 근데 이건 좀 외모만 본다면 취향일 것 같아요. 외모는 취향이 맞아. 외모만 보면 취향일 것 같고 저한테 예쁜 여자는 진짜 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그냥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냥 좀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호르몬의 공격을 받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좀 호르몬이란 무서운 놈이 찾아서 공격을 해도 그거를 좀 건강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전 되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해봤어라고 조언을 주면은 와 되게 빛이 나 보여 그냥. 근데 이제 왜냐면 어떤 분들 중에서는 뭔가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자기의 어떤 생각의 무게에 눌려서 깊숙한 나락으로 내가 같이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살짝 조금 빛이 안 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노력이 조금 있으면은 그래 나도 요즘 같은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게 더 커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남자와 여자는 외모를 보는 기준 자체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눈, 코, 입이 어떻게 이쁘게 생겼냐면 이런 것보다는 사실 분위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상대의 분위기? 저도 분위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분위기는 결국 기운이잖아요.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느낌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그 에너지가 나에게 딱 좋은 기운으로 딱 느껴질 때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데 이거는 뭔가 말로써 공식으로서 맞아요.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이 르네처럼 뭐 통통하던 삐쩍 말랐던 아니면 뭐 평균 체형을 가지고 있던 그냥 몇 마디 대화 나눠보면 알지 않아요? 이 사람 되게 매력적이다 아니다. 저는 거기에서 내가 매력을 느끼면 예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력을 못 느끼면 아무리 뭔가 누가 봐도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향기 없는 꽃?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격이나 성향의 어떤 매력 포인트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예쁘다, 예쁘지 않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라는 기준을 매기는 게 아닐까, 두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예쁘다, 뭐 아름답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외형 플러스 뭐 매력 혹은 뭐 이런 뭐 내면적인 거 이런 거를 이제 다 합쳐서 그걸 예쁘다라는 워딩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뭐 남성분들은 예쁘다는 정말 외형에 국한된 그런 단어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보통은 뭐 누굴 소개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소개팅을 하거나 막 이럴 때 서로 사진을 보여주고 뭐 얘 예쁘지 이러면 얘가 예뻐? 얘 예쁘잖아. 여자들이 생각하는 예쁜 거랑 정말 다르네. 막 이건 진짜 외형이잖아요. 서로 뭐 말 한마디 안 해보고 그냥 이 사람이 뭐 몇 살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그 사진 한 장만 보고 그거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조금 저는 그래서 소개팅을 싫어하거든요. 좀 진짜 리얼 자만추? 자만추. 완전 자만추. 잘 안 돼서 그렇지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르네처럼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을 갖고 사실 있으면
뭐 안 될 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르네를 보면서 느껴졌어요. 좀 항마력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런 예쁘다는 거에 대한 그런 관념을 우리가 어찌됐든 이거는 우리한테 내려지는 약간 평가 같은 그런 거니까 우리가 그것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남자들이 뭐라고 뭐 어쩔 거야. 그리고 주인공인 이 르네 상황이 만약에 스피닝 하다가 뭐 런닝머신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근데 알고 보니 내가 진짜 예뻐진 게 아니라 나의 착각이었다. 사실 이 영화에서 르네가 그 남자 에이버리랑 이렇게 같이 그랜트랑 뭔가 좀 일이 일어나려다가 자기가 그 욕실에서 다시 넘어지면서 그 환상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옛날 르네로 돌아간 것처럼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본인은 내가 그 기간 동안 진짜 예뻐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얼굴을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그 남자친구인 에단한테도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다 이제 일이 다시 예전으로 막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착각에서 깨어난 이후에 르네가 다시 본인이 바뀌지 않았고 예전의 나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구나 라고 그 화장품 시연하는 그런 그 시연장이라고 해야 되나? 런칭쇼 거기서 본인이 그 스피치를 하면서 그 스피치 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착각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르네는 자신에게 만족하고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전처럼 살 수 있었을까? 그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깨달아 버렸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았었다는 걸. 그러니까 만약에 언니들이라면 그걸 깨달은 이후에도 전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르네가? 언니들이. 만약에 그런 착각에 빠졌다가 깼는데 내가 이뻐진 게 아니었어. 근데 그때 그 자신감 차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뭐 충만하고 일이 잘 풀리고 막 이랬던지 아니까 다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저는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외모가 아닌 다른 나한테 예쁜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저한테 그 외적인 아름다움이 큰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자존감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영화 속의 르네처럼 그 르네는 엄청 이 외적인 아름다움이 엄청 자기 자존감이 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한테 만약에 내가 그 삶을 살았다 못 살게 된다. 그럼 전 좀 수긍을 빨리 할 것 같긴 해. 다시 현실에. 그치. 왜냐면 예를 들어 나한테 뭐 근력 없이 살아라, 뭐 돈 없이 살아라, 약간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힘들 것 같지만 어차피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니까 뭔가 내가 스스로 자박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나의 장점을 그냥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근데 계속 보면서 사랑받았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도 나고 얘도 나였는데 근데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관심받고 사랑받았구나 라는 걸 깨닫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둘 다 나야. 이제 이렇게 전 받아들이게 됐다고 보는 게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내가 아무리 어떤 면에 자신감이 없고 외모든 뭐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만났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쌓이는 어떤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그 기억들이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받았고 사랑받았고 뭔가 채워지는 기분을 알기 때문에 그때 내가 했던 행동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또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본인이 그냥 그대로였던 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르죠. 그래. 왜냐면 나는 너희와 똑같았지만 난 되게 이제 이쁜 사람이 돼서 뭔가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서 좀 무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얘는 그 전에도 친구들한테도 사랑받았거든. 그래. 근데 전 이런
사람이 되게 싫어해요, 사실. 내가 뭔가 나의 상태나 지위가 변해서 내가 옛사람이 그냥 어차피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에게 뭔가 내 그 관계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어쨌든 그 친구들은 내 옆에 쭉 있어주고 결국은 나의 마음가짐만 바뀐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또 사과하고 뭔가 그 런칭쇼에서도 그 이제 막 광고를 때리면서 막 사진을 띄우면서 이제 그들에 대한 또 애정을 또 약간 드러내주고 약간 좀 그런 것도 좋았어요. 그냥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도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예뻐지기만 하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뻐지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뻐지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내면은 어떤 건지를 알아야 그래야지 더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를 왜냐하면 자기가 친구들을 중간에 무시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두 친구들도 결국 자기 코드에 맞는 자기와 대화가 통한 남자들을 만났어. 맞아. 그러니까 예쁘지 않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어떤 미적인 기준이 객관적으로 뭐 아름답지 않아요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아니 나에게 맞고 나의 내면이나 나와 궁합이 맞는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깨닫게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살아봐서 두 가지를 잘 절충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르네가 예뻐졌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간에 살짝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심각하게 친구들을 아나 좀 무인이었지. 버리고 막 중간에도 보면은 그 안데데스크 찾아오는 사람들 무시하고 막 이랬어. 니들 좀 꾸며 막 이런 처음엔 안 그러더니 막말을 하죠. 근데 저는 조금 이 런칭쇼 이후 상황이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는데 네. 조금 걱정이 됐던 건 에단도 그렇고 에이버리도 그렇고 그녀의 그 정말 근자감 그것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그 매력에 채용을 했는데 얘가 깨닫고 나서도 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자신감이 내가 가질 거야 하고 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르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현실이었다면 내가 다시 그걸 깨달은 다음에 나는 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열심히 운동해야지 뭐.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상황을 저한테 빗대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파워볼이 당첨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두 달 동안 만수르의 삶을 살았어. 펑펑 쓰면서. 진짜 돈이 화수분처럼 나와. 근데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 내 현실인 거야. 그런데 나는 내가 누렸던 것들이 있잖아. 근데 그게 사라진 거야. 그런데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 충분히. 왜 돈 쓰면서 또 힘든 일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 일을 안 하면은 괜찮았을 거야. 그래?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아니면 생각해보면 그 단 2달이라도 그 돈을 써본 게 어디냐며. 근데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끝난 거잖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내 재산이 막 몇천억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씨 개털이야. 마통. 마통 다시 마통이 있어. 받을 수 없어. 힘들 것 같아. 힘들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갖고 싶다. 그거. 자신감.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벌써 마지막이네. 마지막으로 우리 팟캐를 듣고 있는 언니들 중에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언니들이 있다면 언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초반에 항상 자신감이 없다, 자존감이 낮다고 말하는 언니들을 보면은 다 멋진 사람들이에요, 진짜.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타인이 보기에는 그 사람 그 자체로 매력있고 너무 괜찮지만 결국 사실 이런 자존감의 문제는 자신이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우리 모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하고 더 친해질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좀 싶긴 해요. 그래서 나와 대화를 좀 많이 해보고 나랑 먼저 베프가 돼보기. 이런 거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또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거기서 갑자기? 어린 시절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얘기 하잖아요. 뭐 어릴 때 살이 찌든 뭐 뱃살이 나오든 좀 여태 외모나 이런 거 상관없이 되게 신나게 놀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이 모습 그대로도 되게 나는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계속 자라면서 시선?
남의 시선, 맞아. 남의 시선에 엄청나게 많은 구애를 받고 그게 나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버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는 나고 기준은 나야.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맞아.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아까 랑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되고 그렇다고 막 내가 예뻐지고 싶고 뭐 살 빼서 멋진 몸매 갖고 싶고 이게 무조건 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좋지. 그렇게 자신을 가꾸고 그걸로 인해 내가 자존감이 생긴다면 그걸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도 사실은 아름다운 거니까 다이어트는 저는 할 거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 문제는 힘든 건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의 자존감이 내가 살을 빼서 받을 수 있다? 그럼 나는 그건 최고인 것 같아. 그치. 피부 관리를 받아서 그치. 자존감을 뭐 회복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는 상황들이 훨씬 많잖아. 맞아. 그런 게 더 많죠. 그래서 오히려 막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막 이렇게 몸을 만들고 뭐 사진을 찍고 막 이런 것들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유일하게 내 몸이다라고 그치.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몸이야말로 내가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보여준다. 제일 정직하다고 하죠. 저는 지금 이제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지만 노력을 해서 저도 자존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I feel pretty로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니. 신기하네요. 근데 아쉬운 거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오히려 이 외모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한 시기에 이 얘기를 나눴으면은 더 폭발적인 대화들이 오고 갔을 텐데 약간 지나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지나갔어. 그래서 약간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아. 그 그러니까 부분은. 영화 보면서도 한때다 그러고 약간 이런 느낌. 웃을 수 있는 그렇지. 거야. 그냥 웃기게만 보는 거야.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우리 약간 지나온 것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이제는 이 세월과 호르몬과 그렇지. 아니 영향을 마통 알기 쓰고 때문에. 있는데 왜 먹으면 뭐가 신경 쓰여?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하지. 맞아. 우리한테는. 건강이 지금. 언니들 건강이 최고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 침대에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지금 아침에. 건강 검진 받읍시다. 제일 좋은 시기에 미니님이 선정한 책과 영화로 같이 10월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 또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미니님이랑 그러고 보니까 다음 달에 못 만날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네. 다음 어떻게 전화 통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다른 게스트 분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가야겠어요. 또 지혜님을 모셔야 되나? 그녀의 흥 찐 텐션의 맛을 또 보여드려야 되나? 그렇죠. 네, 아마 11월에는 미니님이 아닌 또 다른 언니와 녹음을 해야 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12월엔 오나요? 12월에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직 계획은. 근데 11월 달에도 올 계획은 있잖아요. 제 12월 9일 날은 결혼식이 있어서 와야 돼가지고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거야 그럼 또? 또 어디 가야지. 미니님 진짜 정처없이 떠도는 저 인생. 끝없는 방방. 중간중간 우리 댓글에 남기요. 청취자분들에게 소식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인스타에도 가능하면 사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미니님의 치앙마이 사진과 그리고 여러 또 나라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사진들 오케이. 공유해드릴게요. 치앙마이에 우리 살롱 윤미선님도 계셔가지고 윤미님과 함께 같이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서 보낼게요. 좀 올려. 윤미님이 저희 인스타그램 관리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 윤미님한테 공유해주시면은 거기서 바로 올려줄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가장 좋은 계절 10월이니까 우리 남은 10월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2주, 3주밖에 안 남았는데 가을을 충분히 즐기시고 저희는 11월에 다시 한번 언니들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건강하세요.